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교제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교제폭력 신고와 검거 인원도 계속 늘고 있지만 처벌할 법이 제대로 없어 피해자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신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6일 교제폭력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습니다. 이튿날에는 전 여자친구를 때린 뒤 차에 강제로 태우던 남성이 체포됐고 어제 새벽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자해한 남성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3일 새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가운데 교제폭력 신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서 강제 분리된 사건은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다거나 가해자도 다쳤다는 이유 등에서입니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를 묻지 않고도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나 구치소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 처벌법은 반복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에만, 가정폭력 처벌법은 친족이나 사실혼 관계에만 적용됩니다. 교제폭력은 대상이 아닌 겁니다. 경찰이 금천구 교제살인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도 사실혼 관계가 아니고 스토킹 행위도 없었다며 접근 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법이 어떤 게 부족한 게 아니라 법이 없어요. 교제폭력과 관련된 입법이 필요한데 계속 이야기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입법되고 있지 못하다.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온적인 것도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금천구 교제살인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와 임시숙소 등을 권유했지만 피해자가 거절해 제공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며 신고 후 한 달 동안 긴급 응급 조치를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는 수사관이잖아요. 전문가가 위험하다고 판단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모든 정보를 알았어야 됐는데 교제폭력이 법적 공백으로 남은 사이 지난해 교제폭력 검거 인원은 13,000여 명으로 2014년에 비해 약 2배 증가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도망치는 여성을 따라가는 남성. 도로 한가운데서도 위험한 실랑이가 이어집니다. 피해 여성 A씨가 김 씨를 교제폭력으로 신고하기 약 3분 전 급박한 상황입니다. 당시 A씨는 남자친구가 나를 때리고 있고 몇 주 전에도 때린 적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신고엔 비명소리도 담겼습니다. 출동한 경찰에게 TV를 부쉈다는 김 씨가 보낸 협박 메시지를 보여주며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교제폭력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폭행이 자주 있는지, 가족에게도 위협을 가하는지 등 질문에 피해자가 네, 아니오로 대답하면 이를 점수화하는데 보복 위험성이 높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 점도 판단 근거였습니다. 김 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도 없었습니다.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겐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경찰은 두 사람을 사실혼이 아닌 연인 관계로 판단했고 스토킹도 없었다고 본 겁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교제폭력에는 이 조치를 시행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거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결국 체포도 접근 금지도 하지 못한 상황. 경찰은 순찰차로 태워주겠다고 했지만 김 씨는 거절했고 조사를 마친 뒤 1시간여 만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KBS 뉴스 이도일입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서울 합정역. 경찰에 한 통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어떤 남성이 여성의 목을 조르고 차에 태웠다. 납치와 감금이 의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30대 남성 A씨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차에 강제로 태우는 걸 보고 시민이 신고한 겁니다. A씨는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뒤 30여 분 동안 이곳 일대를 돌다가 한정거장 옆인 상수역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다행히 다치지 않은 채 구조됐습니다. 체포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습니다. 대낮에 그런 일이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되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근데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는 좀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A씨는 이전에도 교제폭행과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의식을 잃은 30대 남성 B씨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B 씨가 동거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자해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싸운거나 이런 거는 그런 소리 전혀 못 들었습니다. 새벽에도 제가 늦게 잠들었는데도 조용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 측 자녀들도 있었지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B 씨가 깨어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이별을 통보한 후 남자친구에게 살해 등의 협박을 받은 한 여성. 휴대전화에 찍힌 부재중 전화 표시만으로도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냥 안 받다가 계속 부재중이 쌓이고 이렇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부재중 와 있고 그때 당시엔 아예 밖을 못 나갔어요. 무서워서. 이렇게 반복된 전화 시도는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29차례 전화한 남성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스토킹이 아니라고 판단한 2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여성이 번호를 차단해 실제 통화한 건 한 번뿐이었고 부재중 전화 표시는 전화의 기능에 불과해 스토킹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정보통신망법으로는 공포나 불안을 유발한 게 아니라고 본 2005년 판례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통화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면 스토킹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재중 전화 표시로 통화를 원한다는 정보가 전달되며 불안과 공포를 느낄수록 전화를 안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등 실제로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최초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21년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부재중 전화 처벌 여부를 두고 엇갈렸던 하급심 판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